서울시가 8월 12일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강 조망에 대한 뷰 가치가 5억 이상 더 줘야 된다는 기사 제목인데요. 뻥뷰는 뻥 뚫린 뷰라는 게 신조어 같습니다. 요즘엔 이제 신조어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실제 실거래가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천동 레미안 첼리투스 같은 경우가 101동 앞에 한강이 보이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의 차이가 같은 평형 비슷한 층수인데도 불구하고 44억 5천의 실거래가와 38억의 실거래가 찍어서 6억 5천만 원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이 한강변뿐만 아니라 은평 뉴타운 같이 주변에 산을 끼고 있는 마운틴 뷰가 있는 곳에 대형 평수 아파트가 18억 2천만 원의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 조망권이 부동산의 가치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8월 12일 날 이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공청회를 열었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과 적합성을 따져서 확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번에 발표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입체적인 계획과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생활권 계획은 서울의 전체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권 계획이 여러 항목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올해 초 1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다가 이 공원과 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주 자세하게 수립이 될 거다. 그리고 이 공원과 녹지가 수립되게 되면은 이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보게 되면은요, 서울에서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에서 공원, 녹지, 수변축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은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녹지축,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로 이어져 있는 수변축으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서 5개 생활권 계획은 종로, 중구, 용산구를 합친 도심권, 그 다음에 청량리가 포함되어 있는 동북권, 상암이 포함되어 있는 서부권,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서남권, 강남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 녹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먼저 도심권을 먼저 볼게요.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 한강을 끼고 있고 용산공원이라는 걸 끼고 있죠. 그 다음에 남산, 그 다음에 종묘, 파고다 공원, 이 일대가 연결되면서 중간에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세운상가 개발을 통해서 녹지가 연결이 될 거고, 해방촌 일대가 앞으로 녹지축으로서 연결될 거고, 한강 시민공원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용산공원과 연결하는 계획들이 수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지상철도 구간이 또 지하화되면서 녹지가 만들어질 건데, 특히나 한강변 일대 같은 경우는 초고가 부동산들이 줄비하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영향을 받을 곳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가장 큰 녹지가 만들어지는 용산공원 인접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남산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건데, 이런 남산 주변과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아직 개발이 시작도 안 해 있고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주변 지역과 남산 주변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녹지, 마운틴 뷰와 파크 뷰가 만들어지게 되고 엄청나게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될 건데요. 특히나 남산 주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가 원래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가치 상승이 매우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지상철도 지하화 주변 지역에 도로망이 있는데, 그 도로망이 원효대로와 한강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강로는 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가격들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원효대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이 덜 돼 있고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곳이 이 원효대로이기 때문에 이 원효대로 주변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미래가치 높은 지역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량리가 포함되어 있는 동북권입니다. 이 동북권의 특징은 중랑천이 흐르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중랑천을 따라서
수변 지역이 녹지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망권과 쾌적한 여가 공간, 녹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창동역과 가운데역,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상업 지역까지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지역들 중에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가치가 높아질 지역은 한강과 만나고 서울 숲이 있는 성수동 일대가 가치가 가장 높겠죠. 성수동은 이미 최근에 가장 최상급지로 부상하는 곳이고요. 서울숲이 있고 거기에 랜드마크 건물인 트리마지아와 갤러리아 폴의 아크로포레스트라는 것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미 최상급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뚝섬역이라든지 성수역 또는 서울숲역 주변 지역이 최근에 지가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그 주변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소형 부동산들의 월세 가격이 200만원 이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가격도 동반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곳은 성수동 일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은 상암이 포함되어 있는 서부권에 해당이 되고요. 서부권은 홍제천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수변 지역을 만들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한강과 접해 있는, 그리고 당인리 발전소가 공원이 되면서 이 지역이 성수동과 컨셉을 비슷하게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은 당인리 발전소가 공원이 됐으니까 공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면 고층의 아파트가 만들어질 거고, 고층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공원, 멀게는 한강의 조망권을 동시에 갖게 되는 그런 입지적 가치를 띠게 되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당인리 발전소가 이렇게 공원이 됐고요. 그림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뒤편에 해당되는 곳들이 예전에 합정동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던 곳인데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모아타운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발이 된다면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 앞으로는 공원과 멀게는 한강에 대한 조망권을 갖추게 되면 이 아파트의 가치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가 됐을 때 이런 두 가지의 조망을 동시에 갖추게 되는 그런 초고가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지역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남권 지역입니다. 서남권의 가장 핵심되는 특징은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 수변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의도와 마곡지구를 끼고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공원도 있고 여의도와 영등포 사이에 색강이라는 곳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한강과 접해 있는 보타닉 공원이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본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놔야죠. 왜냐하면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융허브로서 1200%의 용적률로 업무타운이 개발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68층, 65층 이런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설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업무지구와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합쳐지고 거기다가 한강이라는 조망권까지 합쳐지게 되면 그 가치가 강남에 있는 반포나 또는 압구정동, 청담동에 못지않은 그런 가치를 띠게 될 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사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할 수 없지만 실거주를 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조망권을 갖추게 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 대비해서 가성비가 높은 투자는 마곡지구에 인접해 있는 가양동 일대 양천 향교역 주변 지역의 중공업 지역인데, 여기에 단독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방식을 잘만 선택을 한다면 용적률 500%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타닉 공원과 한강에 대한 조망권까지 갖추게 된다면 가치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량진 뉴타운과 더불어서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렇게 거쳐지는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뉴타운들이 앞으로 그 가치가 높아질 건데, 이 사이에 색강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색강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건설이 되어 있는 곳 옆에 보면은 유휴부지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이 유휴부지에 대해서 고밀로 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고, 또 색강과 여의도 사이에 도보 교량을 연결해서 지금은 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개발을 계획이 발표됐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밀 개발이 된다면 여기에 업무지구만 들어서는 거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색강에 대한 조망과 여의도 공원에 대한 접근성까지 갖추게 되면은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동남권입니다. 강남을 포함하고 있죠. 자, 여기 강남의 특징은 탄천을 끼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탄천 주변 지역이 대규모 업무지구가 개발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 한전부지가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한국감정원도 개발이 되면서 탄천을 중심으로 좌쪽에는 코엑스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개발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종합운동장이 스포츠 문화 마이스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올림픽대로가 500m 정도가 지하화되면서 한강 시민공원을 가기가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업무, 상업, 스포츠, 문화가 어우러지게 되고, 거기에 탄천 주변 지역에 녹지도 만들어지고 지하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안 그래도 입지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환경까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고가의 부동산들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고가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바로 이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아파트가 향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가치를 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은 삼성역 주변 지역은 주택이 없고, 9호선 봉은사역 주변 지역에 이렇게 삼각형 지역은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모여 있고, 또 대로변을 따라서 소규모 아파트들과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이 노후되어 있는 주택이 신규 아파트로 재탄생이 된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야경이 기가 막힌 시티뷰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 또 탄천과 한강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된다면 미리미리 선점해 놓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앞으로 녹지가 어떤 방향을 띠게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공원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복합화, 상부공원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상생화라는 컨셉을 갖고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천편일률적인 공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입체공원이라든지 상부공원, 지하공원, 시설 복합공원 등 다양한 이런 공원화가 유형화가 될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 국회대로 지하화 됐죠. 그래서 상부공원을 2025년까지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상부의 공원의 녹지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졌고요. 앞으로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되면서 녹지공간, 서부간선도로처럼 이렇게 녹지와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주택 같은 경우는 조망권도 갖추게 되고, 또 녹지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서울 전역에 뻗어 있는 이 지상철도가 점차적으로 지하화 될 건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빨리 되는 곳에 대한 영향,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이 철길이 가장 먼저 지하화 될 것이고, 이게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의 업무타운과 어우러지게 되면서 녹지와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최상의 수익형 부동산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시청자분들이 그 입지의 성격에 맞는 부동산들을 잘 선점한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최소의 자금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녹지가 중간중간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곳이 종로에서부터 이 남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운상가 개발 계획이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있고 그 사이로 녹지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녹지가 연결돼서 종묘 일대 공원과 남산을 연결하겠다. 그리고 해방촌 일대가 지금 노후주택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녹지축으로 연결하겠다. 그래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면서 이게 결합 개발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기가 녹지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한강 시민공원과 용산공원이 단절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건축 리모델링이 되면서 기부 체납을 받는 방식으로 녹지가 연결이 되면은 이 한강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절돼 있는 녹지를 연결하겠다. 세 번째가 가장 핵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상생화. 그래서 기존에는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될 때 가운데 따로따로 녹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발이 4개가 한데 어우러지게 된다면 이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시너지를 높이겠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개발들이 모여 있는 것이 모아타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 녹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거와 이렇게 통합으로 녹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개발 계획이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소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단지가 작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녹지가 연결된다면 그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하신다면 기회를 잡을 때 좋은 지침과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권 계획과 도시기본 계획, 또 세부적인 녹지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지를 봤는데, 자, 이 뷰, 뻥뷰라고 하는 것은 조망권을 얘기하는 거죠. 조망권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조망권이 앞으로 부동산, 특히나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가치와 가격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 부상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융합돼서 2개, 3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역들은 그 가치를 더욱더 높일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곽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이런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것들, 갖추게 될 곳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3도심이라고 이루어진 곳, 그리고 3도심과 도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녹지가 어떻게 갖춰지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